요즘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전세 매물이 많았을 단지들이 이제는 월세로 도배되어 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전세는 보기 힘들다고. 그 말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 물건은 줄고 있고 월세 물량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자연스러운 변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됐죠. 겉으로 보기엔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실수요자, 특히 전세를 통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던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6월 27일 규제 직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불과 0.4% 하락이라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월세 물량은 2.1%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작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금 마련이 막힌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포기하고 월세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기존 전세 물건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의 단지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총 3,3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581가구가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84일 기준 월세가 480만원에서 600만원대에 형성돼 있으니 중산층 입장에서도 부담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을 받을 세입자가 없으니 월세라도 받아야 잔금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을 넘은 구조적 압박의 산물입니다. 그 결과 전세 거래 지수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규제 전 39.7에서 30.2로 무려 9.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전세 거래가 활발할수록 상승하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실종된 수준입니다. 반대로 전세 수급 지수는 144.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수요자는 그대로인데 선택지는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전세 시장의 위축은 월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건 곧바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반영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3년 3월 이후 무려 27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2023년 12월엔 평균 월세가 134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 5월엔 141만 5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보증금은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말 1억 9,600만 원 수준이던 평균 보증금은 2025년 5월 기준 1억 9,450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죠. 이는 곧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더 받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 중에 고통인 셈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제한입니다.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이면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굉장히 좁고 엄격합니다. 부모 집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상 많은 서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셈이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사람들은 전세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 빈틈을 채우는 건 월세 시장이고 그 여파는 다시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 특유의 주거 시스템입니다. 세입자가 큰 보증금을 맡기고 집주인은 그 자금을 굴리거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구조죠. 이는 일종의 간접 금융 시스템으로 신용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자산 축적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책은 이런 전세 구조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전환율 제도와 보유세 인상,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집주인들이 더 이상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세제와 금융의 불균형이 전세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1인 가구입니다. 과거엔 전세로 발판을 마련해 자산을 모으고 이후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월세의 지출이 집중되면 저축은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월세로만 사는 세대는 곧 미래의 주거 불안정 세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세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라고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 시스템이자 서민의 자산 축적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전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월세, 매매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전세 수요가 꺾이면 매매도 위축되고 월세 수요가 늘면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커지며 소비 위축과 경기 하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전환되는 전환점입니다. 이 글은 통계만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는 이미 예전의 전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